네, 안녕하세요. 당신 곁의 마음건강 전문가 사랑과 행복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생각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감정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 등을 비롯한 다양한 마음건강 문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인지행동 치료 역시 이러한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보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간단하게 작성을 해놓았으니까요. 그걸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맞춰서 감정들을 다루는 것과 관련된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권에서 우울증 환자들에게 자가 치료서로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책인 데이빗 번스의 Feeling Good 입니다. 이 책에 소개된 내용 중에서 오늘은 쉽게 우울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10가지 인지 왜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인지 왜곡들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를 바로잡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인지 왜곡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생각입니다. 사물과 일을 흙과 백 또는 모 아니면 도와 같이 두 범주로만 나누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의 성과가 완전하지 않았을 때 자신을 완전한 실패자로 여기는 것이죠. 정확히 수치화를 하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원하던 목표의 1%만 부족한 99%를 달성했음에도 100%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자신을 완전 실패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인지 왜곡이 반복되다 보면 힘들게 쏟아부은 노력에 대해서 보상감이나 성취감을 경험하기는 매우 어렵겠죠. 더불어 그 다음 단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도 잘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나친 일반화입니다. 딱 한 번 부정적인 사건을 겪고 이러한 실패가 영원히 되풀이될 거라고 여기는 인지 왜곡입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로는 이별을 경험하신 분이 난 이제 연애 못해 라고 하면서 단정짓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인지 왜곡들이 차츰차츰 줄어들 수 있겠지만 인지 왜곡이 수정되지 않고 강하게 계속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새로운 사랑을 위한 마음가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정신적 여과입니다. 단 한 가지 사소한 부정적인 사실을 찾아내고는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모든 현실에 대해서 전망을 어둡게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잉크 한 방울이 떨어져서 그 안에 물 전체를 까맣게 물들이는 것과 같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인지 왜곡은 이후에 나올 침소봉대와 비슷하지만 여기서 구별되는 부분은 부정적인 것에만 매우 몰두해서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부정적인 사건, 경험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사건과 경험의 영향력보다 더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정신적 여과라는 인지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부정적인 사건과 경험의 영향력이 몇 배나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다양한 사람들과 즐겁고 의미 있는 사교 모임을 갖고 있던 와중에 그중 한 사람만이 핀잔을 주는 말을 했다고 했을 때 그 이후로도 다른 즐거웠던 시간들은 다 잊고 그 한 사람 핀잔을 주는 말에만 계속 신경을 쓰면서 그 나머지 사교 모임의 시간도 충분히 즐기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만 몰두하면서 슬퍼하는 경우도 이러한 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것 인정하지 않기입니다. 긍정적인 경험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별거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애써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실제 경험과 어긋나는 부정적 신념을 유지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자신이 열심히 해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하늘이 도왔어 라면서 끝까지 스스로를 격려해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는 경우가 이러한 인지 왜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 왜곡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나친 비약으로 결론 내리기입니다. 자신의 결론을 지지하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유형은 독심술의 오류입니다.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릴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신념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어보거나 확인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지 왜곡이 더 악화되는 패턴 중에 하나는 나의 독심술이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그 상대방이 본인을 싫어하지 않았는데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싫어지게끔 상황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봐봐 내 말이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이러면서 자신의 그런 부정적인 신념, 이러한 인지 왜곡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되겠죠.
지나친 비약으로 결론 내리기의 두 번째 유형은 점쟁이 오류입니다. 이는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예상이 이미 확고한 사실이 되었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지 왜곡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마음속에 부정적인 결과가 펼쳐질 것이라고 이미 확신을 갖고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무언가를 해나갈 동기나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가 펼쳐질 수밖에 없고 자신의 생각이 이번에도 틀림없이 맞았다면서 이런 왜곡된 인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까지 10가지 인지 왜곡 중 5가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나머지 5가지 인지 왜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사랑과 행복을 곁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보다 더 나은 사랑과 행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